최근에 제 허리 라인이 드디어 24인치가 됐어요. 저도 믿기지 않아서 줄자를 몇 번이나 다시 대봤다니까요. 172cm, 제 키에 몸무게 55kg, 그리고 허리 24인치. 이건 단순히 마른 게 아니라 제 몸에 지방이 잘 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제가 이렇게 몸을 만든 게, 그리고 무려 5년 동안 요요 없이 꾸준히 성공적인 다이어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제가 남들보다 독해서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데 계속 제자리인지 고민하시는 다이어터 분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안 빠지는 거, 이거 우리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100% 루틴 문제예요. 기찻길이 잘못 깔려 있으면 기차가 아무리 엔진을 풀가동해도 엉뚱한 곳으로 가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지방을 저장하는 루틴 속에 살면서 살 빠져라 하고 바라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5년 동안 해왔던 의지가 아니라 루틴이 나를 대신해서 살을 빼주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제 하루 24시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저희 아침부터 같이 시작해볼게요. 아침 7시 눈을 떠요. 우리 보통 눈 뜨면 뭐부터 찾으세요? 시원한 물 한 잔? 아니면은 아침은 든든해야 해 하면서 사과 한 쪽, 토스트 한 조각, 요거트 막 이런 걸로 시작하죠?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아침은 황제처럼 먹어야지 하면서 밥에 국, 아니면 건강에 좋다는 통밀빵을 먹었죠. 근데 결과는 어땠는지 아세요? 아침 먹고 회사 출근하자마자 10시만 되면 배가 고파요. 점심시간만 목 빠지게 기다리게 되죠.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요. 아침에 탄수화물을 절대 먹지 않아요. 대신 철저하게 좋은 지방 중심으로 가볍게 시작해요. 제가 매일 마시는 진한 버터커피, 혹은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먹는 MCT 오일 한 스푼. 이게 제 24인치 허리를 만들어준 제일 핵심 루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이에요. 인슐린은 우리 몸의 저장 스위치예요. 아침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순간 이 스위치가 켜져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에너지가 들어왔네? 그럼 지금 내 몸에 쌓여있는 지방은 태울 필요 없겠네? 일단 이건 저장하자. 모드로 들어가요. 하지만 지방으로 시작하면요, 인슐린이라는 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않아요. 혈당은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되는데 뇌와 몸에는 케톤이라는 아주 깨끗하고 강력한 연료가 공급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밤새 지방을 태우던 그 흐름을 오전 내내 유지해요. 배고픔은 사라지고 머리는 맑아지고 몸은 내 뱃살을 꺼내서 연료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 한 끼만 이렇게 바꿔도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져요. 오전 내내 간식 생각 안 나고 업무 집중력이 정말 높아져요. 우리 다이어터 분들도 내일 아침은 빵 대신 버터 한 조각을 커피에 타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게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이 차이가 하루 전체를 바꿔요. 이제 즐거운 점심시간이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점심 메뉴 뭐 먹지? 다이어트 도시락 싸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저도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알죠. 회식도 있고 외식도 해야 하잖아요. 점심은 요일에 따라 조금 달라요. 저는 월, 수, 금에 요가를 가요. 운동 있는 날이랑 없는 날 먹는 게 달라요. 점심 요가 후에 식사는 운동 직후라서 단백질 보충이 먼저예요. 쉐이크로 빠르게 채우고 견과류로 포만감을 더하고 버터로 지방을 보충해요. 이렇게 하면 운동 후 과식으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운동했다고 보상심리로 많이 먹게 되는데 저도 예전에 반복했거든요. 이 루틴으로 바꾸고 나서 그게 없어졌어요. 운동 없는 날에는 좀 더 일반식에 가깝게 먹어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지는 않아요. 햇반방 공기 정도는 포함시키되 단백질이랑 채소를 충분히 먹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음식 종류보다 먹는 순서예요. 저는 항상 단백질 먼저, 고기, 생선, 두부, 달걀, 그 다음 채소 나물, 샐러드, 그리고 탄수화물 밥을 마지막에 먹는 순서를 지켜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혈당 반응을 완전히 바꿔요. 같은 밥을 먹어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 하나로 달라져요. 탄수화물이 위장에 직접 닿기 전에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서 방어막을 쳐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솟구치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어요. 혈당이 안정적이면 식후에 찾아오는 지독한 식곤증이 사라져요.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오후 2시부터 졸음이 몰려와서 정말 마우스 잡고 잠깐 졸은 적도 있어요. 근데 순서만 바꿨더니 오후가 너무 쌩쌩해졌어요. 포만감도 훨씬 오래가요. 밥을 반 공기만 먹어도 단백질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뇌는 충분히 배부르다고 느끼거든요. 이 작은 루틴 하나가 오후 내내 우리를 괴롭히는 가짜 식욕을 차단해줘요. 오늘 점심부터 당장 해보세요. 오, 생각보다 밥이 많이 안 들어가네? 하고 놀라실 거예요.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저탄고지라고 하면서 탄수화물을 먹는 게 맞냐고요? 저는 완전히 끊는 방법은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경험상 탄수화물을 급격하게 줄이면 반드시 역효과가 왔어요. 폭식으로 이어지고 죄책감 들고 포기하는 사이클이요. 그래서 저는 끊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탄수화물 양을 줄이되 단백질과 채소로 포만감을 충분히 채우면 자연스럽게 덜 먹게 돼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먹고 싶지 않은 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 가능한 이유예요. 이제 다이어터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 오후 4시가 왔어요. 이 시간이 되면 왜 그렇게 예민해지고 당이 떨어질까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 고갈되어 가고 점심때 먹은 혈당이 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에너지가 살짝 떨어지고 뭔가 먹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타이밍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무너져요. 탕비실에 있는 과자 한 봉지 옆 동료가 건네는 초콜릿, 빵, 그리고 거절하면 또 미안하니까 그러면서 에이,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이 정도는 보상이지 하고 한 입 먹는 순간 저녁 폭식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간식 먹고 혈당이 널뛰기를 하다가 저녁 퇴근길엔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되죠. 오늘 고생했으니까 치킨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입 터짐 방지 시간으로 정했어요. 저는 간식을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저녁 폭식을 미리 막기 위해 먹어요. 주로 포션버터 10g이나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거나 아몬드 같은 좋은 지방 간식을 한 줌 먹어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이 진짜 배고픔에 빠지기 전에 미리 좋은 연료를 넣어줘서 혈당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탄수화물 간식처럼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다시 또 먹고 싶은 사이클이 생기지 않아요. 오후 4시에 미리 방어를 해주면 저녁 퇴근길이 평온해져요. 배가 미친 듯이 고프지 않으니까 저녁 메뉴도 이성적으로 고를 수 있게 되죠. 우리 다이어터 분들도 4시가 되기 전에 나만의 건강한 입 터짐 방지 간식을 준비해보세요. 이 루틴이 저녁이랑 내일 아침에 몸무게를 결정해요. 그리고 가끔 오후에 허기보다 에너지 자체가 없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음식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이 누적된 경우, 그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도 해결 안 되면 결국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저도 힘든 시기에는 루틴이 잘 유지가 안 됐었어요. 그럴 때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만 유지하는 게 낫더라고요. 드디어 저녁이에요. 저녁은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 중심으로 든든하게 먹어요. 완전히 굶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밥 양은 3분의 1로 줄이되 고기나 생선, 해산물, 그리고 좋은 오일을 두른 채소 요리를 아주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밤 사이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리셋 버튼을 눌러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지방을 태우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저녁에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거나 야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쓰레기 치우느라 정작 지방은 태우지도 못하고 밤을 보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야금야금 루틴을 버리셔야 해요. 식사 다 하고 나서 과일 몇 조각, 과자 몇 개, 이건 작으니까 괜찮겠지 하죠. 우리 몸 입장에서는 한 입이 들어오는 순간 인슐린이 또 나와요. 또 저장할 거 들어오네? 지방연소 중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을 쓸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계속 뺏고 있는 거죠.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입을 완전히 쉬게 해주세요. 먹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다시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체질로 변하기 시작해요. 저는 저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수면 부족은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거든요. 잠만 푹 자도 다음날 아침 식욕 조절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하루 루틴이 잘 지켜지게 되면 의지로만 참았던 다이어트가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루틴으로만 살 빠지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 루틴을 들으시면서 근데 진짜 지방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건강검진 결과 나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들 꼭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엔 기름 한 방울에도 벌벌 떨었어요. 샐러드에 오일 드레싱 뿌리는 것도 죄책감 느끼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제 팩트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우리를 살찌게 만들고 컨디션을 저하시키는 진짜 범인은 지방이 아니라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설탕, 흰밀가루,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을 고장내요. 반면 좋은 버터나 올리브오일 같은 자연의 지방은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몸에 아주 강력한 포만감 신호를 보내주죠. 지방은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한꺼번에 팍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은은하고 길게 유지돼요. 제가 아침에 버터를 먹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인슐린 자극 없이 에너지를 바로 쓰면서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물론 버터만 정답은 아니에요. 올리브오일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에요. 본인 몸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혈관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요즘은 지방 자체보다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이 혈관 건강에 더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정말 많아요. 무엇을 더 먹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을 줄일까를 고민하세요.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채우는 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만약 지방을 먹고 속이 좀 불편하거나 컨디션이 저하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소화 문제일 수 있어요. 오랫동안 저지방 식단을 해오셨다면 지방 분해 효소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양을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며 적응해보세요. 물론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지병이 있으시거나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 다이어트는 특정 음식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루 루틴 전체의 결과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다이어트는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루틴과 어떤 타이밍을 가져가느냐의 문제다. 제가 5년 동안 꾸준히 루틴을 지키면서 172cm에 55kg, 허리 24인치를 지금 유지할 수 있는 건 제 의지가 남달라서가 아니에요. 이 똑똑한 루틴들이 제가 잠자는 시간에도, 일하는 시간에도 저 대신 살을 빼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이 루틴들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딱 일주일만 내 생활에 적용해보세요. 처음부터 전부 바꾸면 오래 못 가니까 딱 하나만 먼저 바꿔보세요. 추천 시작 순서는 첫 번째 아침 방탄커피로 바꾸기예요. 가장 체감 빨라요. 두 번째는 점심 먹는 순서 바꾸기예요. 단백질, 채소, 탄수화물 순서예요. 세 번째는 오후 4시간씩을 지방으로 대체하기예요. 네 번째는 저녁 탄수화물량 줄여서 먹기 햇반 반 공기 정도예요. 이 순서대로 하나씩 바꿔가면 2주 안에 몸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 느낌이 생기면 다음 단계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리고 몸이 바뀌고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끼는 순간 더 이상 다이어트는 괴로운 고민이 아니라 즐거운 생활 습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루틴을 완벽하게 지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바쁜 직장 생활 중에 혹은 여행 갔을 때 이 루틴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너지는 날이 왔을 때는 아무리 루틴대로 하려고 해도 식욕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먼저 보세요. 피곤한 날은 무리하게 공복을 유지하는 것보다 조금 먹고 쉬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몸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오히려 루틴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5년 동안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루틴을 훨씬 더 쉽게 유지하고 도와주는 저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루틴이 흔들릴 때마다 도움을 받는데 우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다이어터 분들에게도 루틴 유지에 정말 큰 도움을 줄 거예요. 하루 다이어트 루틴 가장 자주 무너지고 힘들 때는 언제예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해결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는 음식이 아니라 루틴이랑 타이밍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